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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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만장일치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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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앞으로 가겠습니다. 주제! 우리는 지난 124일 너와 나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모이고 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만장일치로 파면하고 승리하고 사회 대기업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갈아먹었던 윤석열, 나갈 때가 오늘 맞습니까? 오늘 윤석열 나가는 거 확실합니까? 윤석열에게 우리 노래 한 곡 들려줍시다. 윤석열 나갈 때 바로 오늘입니다. 나갈 때가 됐는데 윤석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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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때가 됐는데 윤석열 파면. 오늘 파면 확실하시죠?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8대 0 하면 파면, 만장일치 하면 파면을 외쳐주십시오. 8대 0 만장일치 승리함성 시작!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십니다. 비상행동 이홍정 공동의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온 세상을 악취로 진동시킨 쓰레기를 청소하는 날입니다. 당장의 공기도 산뜻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가볍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이장 이홍정입니다. 부끄러운 개신교 목사입니다. 천연생 농부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3일에 걸친 투쟁을 통해 광장의 주권자들은 분노하였고 저항하였으며 매일 새롭게 일어나 어둠과 진실을 불사르는, 빛과 어둠과 거짓을 불사르는 빛과 진실의 광장을 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에 드디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의 광장은 작가 한 명이 시대를 향해 던진 화두를 붙들고 결코 외로울 수 없는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산자들의 광장은 작별하지 않고 흐르는 역사의 깊은 강에 실려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바다로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진실의 광장에서 죽청을 들고 내닫는 동학 농민군을 만났습니다. 피 흘리며 달려오는 독립해방전사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기나긴 겨울을 이기고 흐드러지게 피어난 제주 4.3의 동백꽃 향기를 온몸에 채웠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두려움을 이기며 달려오는 4.19의 젊음과 손잡았습니다. 승산 없는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전남 도촉을 지키던 5.18 광장의 열사들, 그 소년들을 붙들고
함께 오열하였습니다. 군부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를 외치며 고난의 시대를 가로질러온 6월 항쟁의 민주 열사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촛불혁명의 시민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가 전봉준이다. 우리가 안중근이다. 우리가 4.3의 동백꽃이다. 우리가 4.19의 젊음이다. 우리가 5.18의 소년이다. 우리가 이한열이다. 우리가 촛불이다. 우리가 빛과 진실의 증언자다. 사랑하는 광장의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역사의 아픔과도 고난을 뚫고 끝내 역사의 진보를 일으켜온 민족적 민중과도 작별하지 않고 내일을 오늘로 살아갈 시대를 향해 깊은 강이 되어 함께 흐르고 그날의 소정이 되어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윤석열이 파괴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고 윤석열의 내란 및 외환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 부조리를 극복하고 제2, 제3의 윤석열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새 세상, 하나된 민족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사회 대개혁의 혁명적 전환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윤석열 파면을 위한 100만 주권자 시민의 서명용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청원이 아닙니다. 탄원이 아닙니다. 100만 주권자의 명령이요 최후 통첩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역사의 향방을 가르는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우리에게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민주적 과정입니다. 다시 만날 새로운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주권자 시민의 대행진은 중단 없이 끊임없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심을 위험합니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언제는 8대0 전원일치로 토달지 말고 깨끗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켜나갈 헌법 제1조 맞습니까? 윤석열은 12월 3일 대한민국 권력의 시작이자 끝인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습니다. 헌법 제1조를 어긴 것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보여주려면 오늘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주권자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헌법 제1조 힘차게 부르면서 파면을 촉구합시다. 피켓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네, 노래와 함께 피켓을 흔들어 주십시오. 깃발도 함께 흔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일찍 일어나는 기분 뭐같이 처럼 혼자 도전 웹방랑이 생겼어 두분 되게 저기 다음에 Abortion is unnecessary 다시피 인생은 원래 크지 같아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구겨진 인생의 전초반엔 우린 비굴해 윤석열 파면을 확실하는 함성 시작! 항상 부시고 물어 모두 마시게 자 여기서 비타민 A, B, C 자, 파면으로 부르는 오늘 마지막 노래일 수 있습니다. 파면 윤석열 파면 파면 윤석열 파면 파면 윤석열 파면 파면 윤석열 파면 파면 팔찌형 파면 팔대형 파면 팔찌형 파면 끝장 내란법 끝장 끝장 내란법 끝장 끝장 내란법 끝장 바꿔 세상을 바꿔 바꿔 세상을 바꿔 바꿔 세상을 바꿔 바꿔 세상을 바꿔 파면 윤석열 파면 파면 윤석열 파면 파면 윤석열 파면 파면 윤석열 파면 윤석열을 파면하라 지금 당장 파면하라 지금 당장 파면하라 우리가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파면 윤석열 파면 파면 윤석열 파면 팔찌형 파면 팔대형 파면 재판관들에게 들리는 함성 시작 파면 윤석열 파면 팔찌형 파면 팔대형 파면 파면 윤석열 파면 윤석열 파면 윤석열 파면 윤석열 파면 윤석열 파면 윤석열 파면 팔찌형 파면 팔대형 파면 팔찌형 파면 팔대형 파면 승리 승리 우리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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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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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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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승리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도 빨리 뜁니다. 어서 빨리 윤석열 파면을 보고 싶고 사회대 개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설레임이기 때문입니다. 구호에 치고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중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헌재는 팔대형 파면하라. 우리가 이긴다. 내란을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함께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소식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그리고 이 관계자들이 전원이 입장한 상태라고 합니다. 변호인단도 다 자리에 앉았고요. 네. 양측의 변호인 모두 다 자리에 앉았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 윤갑근, 차기환, 배진환 변호사가 심판전 가까운 좀 항상 윤 대통령이 앉는 그 자리 쪽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착석을 했는데 별다른 얘기는 서로 오고 가지 않고 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헌재 모여 계신 시민들이 좀 잠잠해 계시는 분위기네요. 잠잠하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저기서도 현재 이 탄핵 심판 선고 중계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10분을 남기지 않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낮추고 현재 상황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서 들리는 거는 MBC 뉴스 특보를 듣고 계시는 것 같네요. 현재 앞에 모여 계신 시민들이 현재 조용 모니터에 MBC 뉴스 특보가 지금 방송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분들이 다 MBC 지금 저희를 보고 소식을 접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8분여 남았습니다. 탄핵 통과가 111일 만이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고 비상계엄 122일 만에 드디어 현재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우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와 눈물로 만든 이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의 헌법에 맞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야말로 우리 헌법을 수호유지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고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관의 헌법적 책무를 그러한 책무를 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공동체를 결정할 중요한 탄핵 결정에서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설립과 존재 이유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사실 저희 모여 계신 시민들이나 일반적인 국민들이 헌법을 어긴 게 아니고 헌법에 잘 따르고 법률 안에서 잘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는데 헌법을 위배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높은 사람들, 높은 분들인 경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령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도 따르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헌법의 지원을 헌법재판소가 보여주고 법 안에 모든 사람이 있다, 모든 사람이 법 안에 평등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일들이 많았잖아요. 헌법을 따르지 않는 이 최고 공직자들이 이렇게 해도 되나? 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혐의가 있는 거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헌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고 그걸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고 분노하는 심정이었는데 자, 이제 6분 남았습니다. 저희가 약 5분 정도 남기고서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이죠. 대심판정의 모습을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심판정에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가는 혹시 아십니까? 전체 인원은 좌석은 한 150석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150석이요? 예, 근데 관계자들이 최소한 4,50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방청객이 요구하는 정도의 수용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이번에 지금 20명 정도의 일반 방청객만 수용을 했고 지금 국회 소추위원단이나 국회 대리인단 또 대통령의 이제 대리인단까지도 뭐 40~5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150석 정도가 꽉 차 있겠군요. 자,
이 모여 계신 시민들이 숨죽인 채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계신데 과연 12월 3일 이후 시작된 불면의 밤이 끝날 수 있을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이 이 시각 모습이 연결이 됐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은 아직 입장하지 않은 상태고요. 결정문은 아마 나와 있을 것이고요. 서명도 끝났을 테고 어떤 12월 7일과 12월 14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할 때도 이렇게 10분 남기고는 국회 앞에 모였던 시민들이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용히 기다렸거든요. 네. 지금도 상당히 긴장된 마음, 저도 지금 제 손에 땀이 나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민주주의의 역사에 굉장히 큰 분기점, 헌법의 존재의 의미를 입증하는, 헌법이 작동하고 힘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의의를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진 이 헌법재판소, 그 전까지는 헌법위원회였나요? 그렇습니다. 헌법위원회 제도였고요. 17년 정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아무것도 안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들어섰고 그 헌법재판소가 피로, 피값으로 산 이 한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민주화의 산물인데 그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오늘 할 수 있을지. 지금 화면으로 표정들이 보이네요. 국회의원들 표정이 보이죠?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준석 의원, 최기상 박범계 의원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 뒤에 박선원 의원, 김기표 의원 등이 앉아있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앉아있고 더 먼 편으로는 아까 국민의원들 모습이 보였고요. 이 화면 아래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으로 보이고 2분여 남았네요. 상당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이게 탄핵 그러니까 주문이 딱 나오고 나서 그럼 뭐 11시 과거 같은 경우에는 22분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각을 딱 기점으로 효력이 이 파면이 되느냐 혹은 직무에 복귀하느냐가 그 시각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문 선고가 끝나는 즉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면이 선고가 되는 즉시 대통령의 직위는 박탈이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게 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복귀가 됩니다. 오늘은 결정문이 어떤 분량이 어떻게 나올지, 주문이 언제 나올지가 또 주목이 되는데 결정문은 오늘 오후에 배포를 하겠다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공지를 한 상황이고요. 선고 요지는 아마 끝나는 즉시 그렇죠. 공지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보도자료, 참고자료, 오늘 선고 보도자료는 요지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네, 보도자료는 따로 작성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도자료를 작성하다 보면은 그런 내용이 유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정문만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서 오후쯤에 배포를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지금 어차피 지도부 비대위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고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공지를 조금 전에 했다고 하고요. 민주당도 지금 지도부 회의 중인데 어차피 다 보고 있으니까 입장은 여야 정치권 입장은 바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헌재 앞에서 숨죽인 채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또 수많은 시민들이 헌재 앞에 오지 않았더라도 일을 놓고 이 방송을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역사적인 순간이죠. 네, 학교에서 보는 학생들도 있고 학교를 가장 좋은 학생들도 있고 지금 세대와 이 미래 세대 또 자녀들에게 헌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지. 자, 이제 탄핵 심판 선고까지 10초 정도 남기고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2024 헌나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헌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저가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제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 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상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제2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국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니다. But